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개인회생 진행하면 변제금이 어떻게 되는 거냐 라는 부분 궁금해하셔서 월 변제금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변제금 계산 공식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하시면서 가장 궁금한 핵심 질문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개인회생 가능하냐 라는 자격 요건에 대해서 물으시고, 두 번째로는 월 변제금, 그러니까 얼마씩 갚아야 되냐, 몇 개월 동안 갚아야 되냐, 이 부분이거든요. 월 변제금을 계산하는 기본 공식은 사실 단순합니다. 월 소득이 있을 거고, 월 소득에서 법에서 주어지는 최저 생계비를 빼고 3년, 36개월을 곱하면 총 변제금이 되는데, 그러면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 요 금액이 월 변제금이다 라고 이제 단순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월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월 평균액을 통해서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상담하다 보면은 저는 매월 소득이 변하는데 그러면 소득을 최저로 잡아야 하나요? 최대로 잡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결국에는 1년치 평균 소득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급여소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이 있는데, 이 소득 자체는 세후 실수령한 금액 기준으로 산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인 생계비, 2인 생계비, 3인 생계비 얼마를 뺄 것이냐의 문제인데, 부양가족이 없다, 채무자가 혼자다 라고 하면은 1인 생계비 153만 원이 공제될 거고, 부양가족이 2인이나 3인이 있다 라고 하면은 250만 원 내지는 300만 원 이상이 공제될 수도 있는 여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면 이 금액을 가용소득이라고 하고, 이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이 되고, 이 금액을 36개월 상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 그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뭐냐라고 하면 내 재산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3년 동안 갚는 금액의 총 가치가 지금 당장 가진 재산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5천만 원의 재산이 있는데 3년 동안 6천만 원, 1억 원 이런 식으로 더 많이 갚는다라고 하면은 채권자들이 충분히 기다려줄 만한 유인이 있겠죠. 그런데 3년을 기다렸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만 갚는다 라고 하면 5천만 원 지금 당장 찢어가지고 채권자들이 가져가는 게 낫지, 3년이나 5년 동안 채권자들이 기다려서 그보다 더 적은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이 청산가치라는 것은 결국에는 3년 내지 5년 동안 갚아야 되는 총 금액의 하한선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 재산들은 어떤 식으로 산정되느냐라는 걸 살펴보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라든지 국토부 실거래가 시세에서 담보대출 잔액을 뺀 금액만 재산으로 평가를 하고, 임대차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질권이나 양도담보로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다면 그 금액을 빼고, 그 다음에 지역별 소액 임대차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이라면 5,500만 원만큼은 보호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뺀 나머지 금액만 재산으로 반영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KB 중고차 시세라든지 엔카 중고차 시세에서 할부금이 있다면 그 할부금을 뺀 잔액만 이제 시세로 잡혀서 재산으로 반영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 해약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해약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예상 해약 환급금이 평가가 되는데, 그 금액을 재산으로 반영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은 전액 재산에서 제외되지만, 일반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은 재산으로 반영된다라는 거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들로 예금이나 적금, 주식, 코인, 잔고 등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들도 모두 재산 가치에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산은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부터 자동차, 예적금, 주식, 코인까지 다 합산해서 더한 금액이 채무자의 재산이 되겠죠. 청산가치로 될 건데, 사례를 가지고 변제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월 소득이 200만 원인 1인 가구입니다. 총 채무액은 7천만 원이고, 재산은 주식, 코인, 예금 다 합쳐서 2천만 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는 건데 세후 실수령 소득이 200만 원에서 1인 생계비, 법이 보장한 153만 원을 뺀다라고 가정을 하면 월 변제금은 47만 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47만 원씩 36개월을 곱하면 1692만 원을 갚게 되는데 이거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왜냐하면 총 상환액 1692만 원이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 2천만 원보다 적다는 거죠. 2천만 원보다 많아야 채권자들이 3년에서 5년 동안 기다려서 이걸 받을 유인이 있는데 이렇게 3년 기다렸는데 지금 가진 재산보다 적게 받는다라고 하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지금 파산시켜가지고 이 돈을 다 찢어서 나눠 갖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총 금액을 2천만 원 이상으로 늘려야 되고 요거는 실무상 재산의 1.2배를 곱하는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지금의 100만 원과 36개월 후에 100만 원의 가치는 다르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현금 할인율이라는 거를 적용을 해서 그 36개월 동안 갚는 돈을 지금 갚는 돈도 있겠지만 30개월 후, 31개월 후, 32개월 후 이런 식으로 감다 보면은 점점 나중에 갚는 돈은 그 가치가 100만 원보다는 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값에 대한 보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 재산의 1.2배 정도를 총 변제금으로 갚게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월 47만 원씩 갚는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51개월을 상환하는 걸로 36개월이 아니라 51개월을 상환을 하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을 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간이 늘어나는 거는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변제금을 늘려서 기간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변제금을 66만 원으로 올려서 총액을 2,400만 원 정도로 맞추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한번 넘어가서 기혼 가구에 자녀 2명이고 배우자하고 맞벌이하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실수령 소득으로 500만 원 벌고 계시고 배우자는 200만 원 벌고 계시고 자녀는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정을 한다면 일단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채무자에게 온전히 넣을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건 간략히 말씀드리면 채무자와 배우자 사이의 소득 격차가 30% 이상이 나면 더 많이 버는 사람 쪽으로 부양가족을 모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채무자분이 배우자분과의 소득 격차가 30% 이상으로 벌어져서 더 많이 벌고 계시기 때문에 자녀 2명도 부양가족으로 포함을 시킬 수 있고 그러면 총 채무자 포함 3인 가구가 되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채무자의 채무액은 1억 5천만 원이고 보유 자산은 아파트하고 금융자산 다 합쳐서 8천만 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월 소득에서 생계비, 3인 생계비 320만 원을 빼면 한 달 변제금이 약 179만 원, 180만 원 정도이고 요거 36개월 곱하면 1,400만 원 정도를 갚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8천만 원이니까 이 경우에도 역시나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못 맞췄죠. 만약에 채무자가 재산이 한 푼도 없었다라고 하면 180만 원씩 36개월 진행하는 걸로 종결이 됐겠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 보통 실무적으로 1.2배 정도를 곱한다라고 했으니까 8천만 원에 1.2배 하면 9,500만 원 수준이 될 거고 이 정도 수준으로 맞춰야 인가가 가능하고 아까와 같이 전략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을 유지하려면 기간을 54개월로 늘릴 수 있고 아니면 기간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월 변제금을 18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상향을 하면 청산가치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부동산, 특히나 거주하고 계신 자가가 있는 경우 이 자가를 개인의 생활만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 지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담보대출이 걸려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월 법원에 납부하는 개인의 생하고는 별개로 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는 별채권이라고 해서 개인회생하고는 별개로 변제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별채권자는 부동산을 경매 실행해서 경매 절차를 통해서 돈을 받아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채권자가 경매로 부동산을 넘기지 않게 하려면 개인회생으로 법원에 월 변제금 내는 거하고는 별개로 따로 이 채권자한테는 매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계속 상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1인 생계비로 153만 원이 생계비로 주어졌는데
있는데 기존에 나는 주택담보대출금으로 한 달에 원리금을 100만 원씩 내고 있었다 라고 하면 사실 153만 원에서 100만 원을 해결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53만 원만 가지고 한 달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주택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재산에 있어서 제가 채무자분이 실제로 보유하고 계신 재산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실무적으로는 법원은 눈에 보이는 재산, 그러니까 실제 갖고 있는 재산 이외에도 낭비성 지출, 사행성 지출 이런 부분들을 가상의 재산으로 간주해서 청산가치에 포함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박이라든지 게임머니, 인터넷 방송, BJ 후원 이런 사행성 소비가 있는 경우라든지 요거는 이제 회생법원은 해당하진 않지만 1, 2년 내에 주식 코인, 투자 손실금, 그다음에 재산을 처분해 버리셨거나 특정 지인들에게만 편파 변제하신 경우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채무자분이 재산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갖고 있는 걸로 간주해서 재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산이 반영이 되면 변제금의 최하한선이 올라가기 때문에 총 감능금액 변제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변제금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사례로 자세히 알아봤는데 관련해서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